제가 맡은 거니까 또 제 나름대로 또 지금 제주도 2박 3일을 마치고 또 올라오느라고 또 중간에 또 미팅 두 군데를 해가지고 지금 밥도 못 먹고 헐레벌떡 지금 밥을 먹다 나왔어요. 밥을 먹다가 그리고 파트너들끼리 먹게 하고 저는 그냥 달려오면서 지금 막 했는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분명히 파워포인트를 켜놨는데 파워포인트를 다시 켜겠습니다. 아까 지난번에도 또 이렇게 한 게 자, 이게 이제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찬호 스폰서께서 자유로 가는 6단계 비전스쿨 6주 과정을 4주 과정으로 압축한 건데 그 4주가 사실은 하루에 3시간이에요. 근데 그 3시간 거를 1시간에 지금 압축을 하는 그것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 디테일하게 풀기보다는 요번에는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갖다가 푼다고 보시고요. 다음번에 한 번 더 이렇게 리피트 할 때 디테일하게 푸는 것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 되는 것을 이제 그 복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복제 모델은 브론즈 복제입니다. 브론즈 복제인데 결국은 목표는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이아몬드 스쿨로 요거를 바꾸셨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려면 자유로 가는 6단계 중에 오늘 파트는 뭐냐? 스텝 3, 3행입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 스텝 4가 3덕으로 돼 있어요. 요게 이제 다이아몬드 스쿨에서 요번에 옛날에 비전 스쿨하고 달라진 겁니다. 옛날에 요 3덕은요 6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를 했어요. 이걸 마지막 단계로 해놓으니까 이걸 마지막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3덕이 안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3행을 할 때 3덕을 같이 병행하면서 하라고 해서 얘 앞으로 당긴 겁니다. 그래야 3기가 단단해지고 3득이 완성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요번 다이아몬드 스쿨은 이렇게 풀려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왜 이게 이게 스텝 6로 돼 있는데 왜 요번에는 3 덕이 여기에 4로 돼 있나 헷갈려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정찬호 스폰서님한테 그 이유가 뭐냐. 3행을 하면서 3덕을 같이 베풀라 이거예요. 사랑, 배려, 용서 이런 걸 하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3행에는 지난번에 애용과 교육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요 전달하는 과정 성공의 8단계에 초대하고 사업 설명하고 후속 조치하고 상담하고 복제하는 요 과정 이전에 누군가를 초대하기 전에 나의 애용 단계와 교육 단계가 철저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요번에 제주도에 2박 3일 가서 우리 김명희 사장님하고 제 파트너들 김점덕 사장님하고 같이 2박 3일을 정말 붙어 다니면서 한 7팀을 직접 전달 작업 초대하고 하는데 만약에 애용 단계와 교육 단계가 두 분이 안 돼 있었으면 전달 단계, 초대 단계 사업 설명, 후속 조치 전혀 안 될 거였습니다. 저는 요번에 이렇게 내려가서 지방 후원할 때 저는 결심을 합니다. 지방 후원을 처음부터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방 후원을 함부로 하게 되면 서로 시간 낭비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대신 지방 후원을 결정하면 6개월 정도를 집중해서 그분이 뿌리 내릴 때까지 시간과 자원을 투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그분이 이 3행 중에 먼저 자기가 먼저 할 수 있는 애용 단계와 교육을 철저히 참여하는 이 단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전 지켜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명희 사장님이 제주도에서 나홀로 독도에서 독도가 아니네요. 참 제주도에서 혼자 하는 거를 제가 3개월 동안 이 아침 미팅에 참여하는 거를 지켜봤어요. 근데 한 번도 안 빠지고 하시는 걸 보고 그리고 물건을 열심히 쓰는 자가용을 하는 걸 보고 아 이제 때가 됐다. 그러면 혼자 초대를 하는데 사업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니까 호일러 법칙에서 제가 가서 해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요번에 한꺼번에 초대를 하라고 이렇게 쭉 아침 새벽에 제가 6시 비행기 타고 가가지고 자체 미팅 9시 반서부터 11시부터 출발해서 2시간 가격으로 4팀을 하고 그 다음 날도 계속 쉬지 않고 7팀을 하고 오늘 아침까지도 비행기 타기 전까지 아침에도 한 팀 미팅하고 올라오고 와서도 지금 제가 서울에서 2팀하고 미팅하고 지금 또 여기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나이 60입니다. 이 정도면 퍼져야 될 텐데 퍼지지 않는 것은 무슨 비결이 있을까요? 제품에요. CK와 더블업 거기에다가 프로바이오틱스 기타 밀크시슬 이걸 갖다가 적당히 먹는 게 아닙니다. 쳐먹었습니다. 그냥 아주 쳐서 먹었습니다. 그냥 밥 대신 이거 먹습니다. 지금 저녁도 먹다가 왔는데 힘이 팔팔 납니다. 왜? 뭐요? 에너지 주스 먹었어요. 에너지 주스. 거기에다가 에너지 주스 플러스 로켓 파워 이걸 갖다가 더블로 섞어서 먹었어요. 이런 강의할 때는 A용이 되지 않으면 내 몸이 어떻게 반응되는지를 모르면 이게 사업이 전달이 안 됩니다. 왜냐? 사업을 전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열정입니다. 내용이 아닙니다.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가도 중요하지만 열정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기에 뭔가 있다. 그 전달받는 사람이 여기에는 뭔가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업 설명 잘 못해도 돼요. 그냥 미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전현이 완전히 돌았다. 저기에는 뭔가 있다. 내용보다도 감성, 파토스, 내일도 할 텐데요. 로고스가 아닙니다. 논리가 아닙니다. 파토스, 열정, 감정 터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써봤던 물건에 대한 그 부분을 감동을 받고 애용을 해서 정말로 내가 입에 거품 물고 얘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으면 전달 과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교육을 통해서 다듬고 뭐하고 배워서 초대하는 방법과 호일러 법칙 활용하는 방법과 스폰서 활용하는 방법, 시스템에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걸 배우고 난 다음에 그 준비가 끝난 다음에 전달 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애용을 통해서 체험, 변화, 내 마음의 확신 그리고 그냥 정도의 그냥 애용이 아니라 감동을 받아야 돼요. 특히 코로나에 걸렸던 분이 CK를 먹고 4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한다면 이건 감동 스토리가 되거든요. 그 체험이 나한테 있는 사람은요 무조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 마음에 열정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정을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내용을 전달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성분을 갖다가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감동받은 그 감동 스토리 그러면 내가 감동받지 않은 물건은요 전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전달하는 거는 사기치는 겁니다. 마음속에 열정이 나오지 않아요. 우리는 수당 때문에 제품 전달하는 게 아닙니다. 주변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토피로 고생하시는 분 어떻게 유황비누를 갖다가 전달하는 그 마음 유황비누 3,000원짜리 하나를 어떻게 4시간 걸리는 부산에서도 필요하다면 가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희생 봉사하는 겁니다. 그 열정이 없으면 못 갑니다. 차비 따지고 돈 계산 따지면 그 못 전달합니다. 그래서 가슴에서 머리에서 계산기를 갖다가 지워버려야 돼요. 계산도 늘기면 안 됩니다. 감동받아서 열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체험이 필요합니다. 제품 체험. 그것이 끝난 다음에 어떻게? 교육을 갖다 철저히 받아야 돼요. 교육을 갖다 안 받으면요. 심장이 멈춥니다. 열정이 멈춥니다. 그러면 어떻게? 심장이 멈추면요. 어떻게? 성장도 멈춥니다.
교육을 받아야 심장이 뜁니다. 예? 심장이 뛰어야 성장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열정을 받아서 열정을 전달하기 때문에. 근데 교육을 안 받으면 어떻게 해요? 멈추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에 매일 아침마다 아침조회,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이 다이아몬드 비전 스쿨 이거를 배우면서 그 다음에 라인 미팅을 하면서 성장을 갖다가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빠지는 순간 성장을 멈추게 돼 있어요. 시스템 코드를 빼면 어떻게 해요? 열이 식습니다. 수덩어리도 화로에 있을 때 불이 붙어요. 화로 바깥으로 싹 꺼내보세요. 바로 식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시스템의 코드를 갖다가 프로그램 했을 때 전류가 흐르는데 이 코드를 빼는 순간 어떻게 해요? 끝납니다. 그래서 시스템 프로그램 돼 있지 않은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 그럼 내가 할 일은요. 내 파트너를 시스템에 프로그램 시키는 일을 내가 안내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해야 되느냐, 또 성공을 갖다가 지향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들. 성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은요, 소비자로 남겨두십시오. 우리는 기회를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회를 기다리지 않는 사람을 우리 성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기회를 항상 찾고 성공 지향적인 사람을 명단에 올리십시오. 아까 우리 김태희 사장님이 그 잘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성공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관계를 맺다가 신뢰관계를 하다 보면요. 진솔한 얘기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돼요. 그분들한테 사업 설명을 하는 겁니다. 소비자한테 엉뚱한 데 꿈 없는 사람한테 줘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고정관념에 너 어쩌다 그렇게 됐니? 야, 너 인생 그동안 잘 살아왔는데 야, 명희야, 너 40년 동안 교육자로 그렇게 잘 살더니 이제 다단계 빠져가지고 돈이나 벌겠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니? 정신 차려라. 이런 얘기를 할 때 거꾸로 야, 이년아 정신 차려 너가. 우리 아직 안 늙었어. 이제부터 인생 시작이야. 나는 이제 새로운 꿈을 향해서 가는데 네가 아직 시대에 더 떨어지는 사람이구나. 내가 너를 사람으로 생각했더니 시대를 이해 못하는 원숭이가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상처받지 말고 걔가 못 알아듣는 건요, 이 직급상 못 받아들이는 건요, 시대 뒤떨어진 사람이에요. 플랫폼을 이해 못하는 사람이에요. 카카오톡 주주가 되라고 하는데 그걸 못 알아먹는 사람이 사람입니까? 침팬지지.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주위에 사람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만났던 거예요. 예? 내가 전달했는데 그걸 못 알아들었다고 거절당하고 막 상처받고 울고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데 거절을 당하는 거를요, 아예 거절 안 당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거절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전달했더니 얘가 아이고 사람인 줄 알았더니 얘가 시대를 갖다가 읽지 못하는 그냥 침팬지였구나. 이걸 또 대놓고 얘기하시면 인간관계 끊어집니다. 또 제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대놓고 얘기해요. 야, 문 사장님이 야 침팬지라고 했다고 또 침팬지라고 가서 얘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속으로. 아이고 내가 너를 친구로 생각했더니 인간으로 생각했더니 침팬지였구나. 사업 전달하지 마세요. 그냥 물건만 써라. 소비자를 남기세요. 그래서 저는 아예 거절을 안 당합니다. 제가 거절해 버립니다. 제 마음속으로 아이고 침팬지구나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교육 사업입니다. 시대 트렌드를 읽고요, 미래를 준비하고요, 계획을 잡는 법을 배우고요,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고요, 성공하는 습관들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을 미팅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 복장으로 바뀌어야 되고 만날 때 어떻게 해요? 10분 전에 참여하는 습관, 비즈니스다운 사람으로 성공자의 습관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리를 준비하고요, 성공 노트를 만들어 갑니다. 기록합니다. 적자생존 따라하게 해요. 적자생존. 적는 자만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IQ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저보다 지금 IQ 높으신 분이 이 안에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요 IQ가 140이 넘지만 이틀 지나면 다 까먹어요. 근데 여러분 머리라고 뭐 특별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24시간이 지나면 80% 까먹고요. 일주일이 지나면 90% 까먹고요. 한 달 지나면요. 배웠다는 사실만 알게 돼요. 예? 다 까먹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안 까먹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정리, 노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책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학생이 되시는 겁니다. 이게 준비가 됐을 때 전달이 원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하는 방법, 이런 걸 배우시는 거예요. 그럼 초대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제 본격적으로 전달에 대한 사명을 하는 겁니다. 10 베이직스와 애용, 교육, 이거 다 아까 10 베이직스에 안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걸 철저히 배운 다음에 내가 초보 사업자라면 제품 쓰고 한 달 정도를 남한테 전달하지 마시고요. 집중적으로 아까 교육받고 애용하고 10 베이직스 하면서 배운 다음에 초대하는 방법을 집중적으로 배우십시오. 스폰서들하고 가상으로 명단을 갖다가 하신 다음에 초대할 분들을 먼저 이런 분을 초대하려고 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멘트를 롤플레이 해보세요. 그냥 막 초대하지 마시고요. 뭘 해보라고요? 연습. 롤플레이 해보세요. 스폰서한테 그 역할을 해보라고 하세요. 내가 초대할 때 멘트가 어떻게 되냐. 제일 나쁜 초대가 뭔지 아세요? 야, 너 직구비라는 사업 아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 다단계 아니? 이렇게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좋은 사업이 있는데 너 한번 할래?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제일 나쁜 초대 방법입니다. 근데 안 가르쳐줘도요. 그냥 초대하라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초대할 때는요. 상대방의 어떤 니즈를 파악한 다음에 그 사람의 관심사를 유발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정도로만 전화나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만날 약속만 잡아야지 절대 전화로 사업 설명하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냥 전화로 해요. 야, 혹시 내가 오늘 서울에서 전 박힌 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나 좋은 사업을 전달받았거든. 너 혹시 직구비라는 거 아니? 너 이런 아메이라는 거 아니? 너 애텀이라는 거 아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무도 안 와요. 자,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친구가 보험을 하는 친구예요. 근데 보험을 하는지 몰랐어요. 갑자기 한 1년 만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야, 따르릉 따르릉 전화 받았어요. 야, 태희야, 내가 요새 좋은 그 생명보험회사에 가가지고 보험 내가 설계사가 됐거든. 내가 재정 컨설팅을 해줄 테니까 내가 너한테 딱 맞는 보험을 내가 설계해가지고 가져 줄 테니까 너 내일 시간 나니? 그럼 우리 김태희 사장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자, 김태희 사장님 거는 좀 켜주세요. 우리 김희 사장님 지금 롤플레이 좀 해야 되니까. 김태희 사장님,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세요? 야, 태희야, 내가 좋은 너한테 딱 맞는 보험을 내가 재정 컨설팅 해줄게. 너 내일 2시에 내가 집에 찾아가려고 하니까 어떻게 할래? 시간 있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빨리 김 사장님, 김태희 거 소고 좀 해주세요. 이거 하나도 안 짠 겁니다. 예.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들어볼게요. 예.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상상하면서요. 뭐라고 답변할지. 예? 김대희 사장님 얘기해 보라니까요. 우리 김 사장님 못하시나? 김태희 사장님. 예. 그렇게 친구가 그렇게 네. 그 만나자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답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 통상적으로. 예. 시간 있지? 내가 2시에 찾아갈게. 만나자. 친구가 상대방이 그렇게 했을 적에요? 본인한테. 네네. 어. 그러면 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거절을 못 그럴까요? 하겠는데요. 내가 좋은 네. 보험 가지고 간다고 하는데 보험 가지고 간다고 하면은 내가 좀 보험 김태희 거부감이 사장님 들죠. 네. 김태희야 내가 지금 보험 설계 내가 요번에 교육 마치고 너한테 딱 맞는 재정 설계를 해가지고 너한테 딱 맞는 보험을 갖다가 내가 찾아냈거든. 그걸 내가 설명하러 갈 테니까 내일 시간 되지? 아니 안 돼.
왜? 너한테 딱 좋은 거라니까. 좋은 거구나. 근데 내일 조금 바쁜데 내가 그럼 모레는? 모레도 좀 그렇고 내가 한가할 때 연락 다시 줄게. 아니야, 그럼 내가 일요일 날 찾아갈게. 일요일 날 너 쉬잖아. 일요일 날 가족 모임이 있어. 그러면 그래도 다음 주에 그러면 너 편한 날이 언제야? 편한 날. 어. 화요일이 좀 편한 것 같아. 그럼 내가 갈까? 그때 가면 그래, 되겠어? 와. 근데 아니야, 보세요. 와. 자, 실질적으로 이렇게 계속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속마음은 지금 어때요? 속마음은 부담스럽죠. 바로 이거예요. 응. 자, 보험 전달도 이런데 그 무시무시한 미친 개보다 더 무서운 다단계예요. 뭐요? 미친 개보다 더 무서운 다단계를 전달을 하러 가요. 오라고 할까요? 무조건 핑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초대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의 확신과 결단이 안 된 상태에서 어설프게 전달하면 망가진다는 얘기입니다. 거절의 상처를.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말하는 대화가 이 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F. 패밀리예요. 패밀리. 상대방의 가족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팩트 파인딩이라고 합니다. 상대방이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어떤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아이 키우는 사람은 아이에 대해서 묻고요. 부모님 건강도 물어보면서 주말에 가족과 뭐하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업에 대해서 아큐페이션. 너 요즘 회사 잘 다니니? 야, 요새 코로나 사태인데 좀 어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너 하는 일은 만족스럽고 괜찮아? 수입은 잘 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크레이션도 너 운동 잘하지? 야, 골프 요새 잘 치니? 근데 뭐라고 그러냐? 야, 요새 힘들어서 골프 칠 겨를이 어딨냐?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얘가 지금 돈이 많이 궁하구나. 그럼 머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재 소득에서 과연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너 충분히 노후를 준비해서 어떻게 저축도 좀 많이 해놨니? 혹시 추가 소득 얻을 수 있는 일에 그런 거 찾고 있는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이 폼에 대해서 이 큰 틀에 의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상대방이 갖고 있는 니즈가 뭔지. 그래서 전화로는 그 정도로 찾고요.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어떻게 스폰서하고 어떻게 연결해서 만날까 하는 그 전략을 스폰서랑 짭니다. 우리 친구가 요런 친구인데 제가 전화를 해봤더니 요러한 상황입니다. 시트에다가 해도 되고요. 카톡에다가 다 정리해가지고요. 이렇게 보내주시면 좋아요. 요번에 우리 김명희 사장님도 제가 제주도 가기 전에 초대하실 분에 대해서 다 제가 리스트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어떤 전략으로 공략을 해야 될지 저 나름대로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갔습니다. 네. 김명희 사장님 이제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미리 이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화로는 사업 설명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초대하기 전에 우리 스폰서한테 뭘 얘기해 줘야 될 건가 그 상황들을 그 인적 상황에 대해서 정리해서 스폰서한테 주는 일이 여러분이 할 일이에요. 그리고 거짓말로 술수로 상대방을 기만하는 초대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무조건 밥 먹으러 와 이렇게 하거나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 뭐 얘기해 줄 테니까 와라 뭐 이렇게 하보다는요 진지하게 너하고 상담 좀 할 일이 있으니까 내가 귀하신 분을 좀 모셨으니까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해.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오시도록 하세요. 그리고 날짜를 갖다가 정할 때도요 한 개만 제시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두 개를 주시는 거예요. 너는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어느 쪽이 더 편해? 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거절을 못하게끔 항상 두 가지 정도를 이렇게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김대장하고 야, 너 내일 시간 있니? 그러니까 시간 없대. 그럼 모레는 없니? 없대. 주말에는 어떻게 되니? 그냥 가족과 있겠대.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처음부터 닥쳐가지고 하지 말고요. 2, 3일 정도 여유 있게 해서 야, 오늘 수요일이면 금요일이나 토요일 정도 어느 쪽이 편해?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나 금토일은 그렇고 일요일 날이 편해? 그렇게 해요. 근데 뭐 때문에 그래? 너하고 내가 아주 긴히 상담할 내용이 있어서 그래. 너한테 아주
그러니까 내가 좋은 정보를 주려고 하는 것도 안 좋아요. 내가 너하고 긴히 얘기, 너한테 조언도 듣고 싶고, 내가 새로운 걸 뭔가 시작했는데 너한테 조언을 듣고 싶은 것들이 있어. 이렇게 하는 것들도 저는 약속하는데 굉장히 잡아내는데 문제가 없었어요. 예.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너가 똑똑하지 않니? 내가 새로 시작한 것들이 있거든. 너한테 검토를 받고 싶어. 이런 식으로 가서 얘기를 하면 노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미리 받아서 2시간 정도 시간을 갖다가 내가 상담하는 내용은 1시간 반 정도에서 길게는 2시간 정도 걸려. 아무리 안 해도 1시간 정도는 내가 너하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1시간 이상은 좀 잡아 놓으셔야 돼요. 적당한 게 애프터까지 2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한 10분이면 대충 상담이 끝나요. 10분 정도로 딱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게 들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해가지고요. 소비자로 제낄 사람, 부업자로 할 사람, 사업자로 할 사람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10분 정도 그 대화를 할 때 이 사람을 어느 정도 끌고 갈지를 사전에 다 제가 시나리오를 적어요. 그 기법은 다음번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흉내 내기 좀 힘들고요. 한 20년 정도 하면 그 노하우가 좀 생겨요. 근데 그냥 보편적인 거로 하시자고요. 충분히 내지 않으면 다음에 초대하시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귀한 스폰서 시간을 왔다리 갔다리 그 이동 시간에 다 뺏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노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너가 요번에 굉장히 중요한 찬스를 놓칠 수 있게 돼서 좀 아쉽다야. 이렇게 한마디 던져버리는 거예요. 사업 설명 초대는 또 여러 명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한 명이 한 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아메이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바빴어요. 삼성 다니면서 또 부업으로 제가 후지 우동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안 났어요. 아침에 7시까지 회사 6시, 5시 반에 일어나서 7시에 출근하고 그 다음에 6시에 퇴근해가지고 구이동에 제 가게에 다시 7시에 와서 1시까지 가게 한 다음에 문 닫고 집에 들어가면 1시 반이요. 씻고 나면 2시에 잤어요. 하루에 4시간, 5시간밖에 못 자는 삶을 하고 있는데 아메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어떻게 굴렸냐면 누가 상을 당했어요. 친구가. 그래가지고 상갓집에 간 거예요. 한 방에 전달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상갓집 가가지고 고스톱 치면서 그 한 방에 얘기를 하려다가 한 방에 갔어요. 그 다음부터 그 고등학교 동창 애들이 제 전화를 다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받지 않아요. 한 방에 간 거예요. 한 방에. 한 방에 내가 끝내려다가 한 방에 죽은 거예요. 한 방에. 한 방에 모든 사람을 뒤질랜 듯 보이는 거예요. 아예 초대가 안 돼요. 여러분 그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 동안 한 명도 초대를 못한 거야. 한 명도 리크루팅을 못했어요. 제가 6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다 거절당했어요. 그러니까 바보같이 효율 낸다고 다 모아놓고 하면 안 됩니다. 가장 좋은 거 한 명, 좀 모한다면 2명 정도. 친한 사람 그냥 서로. 이럴 때는요. 2명 초대할 때 우리 편이 3명 있어야 돼. 스폰서 2명 있어야 돼 같이.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중력의 게임인데요. 1대1로 있으면 중력이 센 사람한테 끌려가요. 그래서 스폰서랑 내가 둘이 가서 하는 거예요. 둘이 한 명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럼 중력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중력이 센 쪽에 가는 겁니다. 만약에 2명을 초대한다. 우리 팀이 3명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그냥 한 명에 한 명만 초대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정식 캠퍼스나 이런데 라인 미팅에 초대할 때는요. 강의 전에 강사에 대한 프로모션을 좀 하셔야 돼요. 미리 엄청나게 프로모션 하셔야 돼요. 이분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삼성 출신의 뭐 우리 김태희 사장님은 이렇고 김유시 사장님은 서강대 이렇게 나와서 대단한 이런 부분인데 교육회사의 사장인데 이런 분 만나기가 어려운 분인데 이렇게 프로모션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폰서에 대한 또 프로모션을 또 해놔야 돼요. 그래서 또 하나는 또 매칭을 해야 돼요. 이 초대를 할 때 코드가 맞는 스폰서하고 연결해야 돼요. 강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소에 여러 명의 강사 거를 다 들어놓으셔야 돼. 김태희 사장님 거, 김윤희 사장님 거, 제 거, 또 여러 가지 사장님 걸 다 스폰서 거를, 서성민 사장님 거 스폰서 거를 다 드러나서요. 그 사람의 성격에 맞는 거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그것이 잘 됐을 때 확률이 높아집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잘못됐을 때 논쟁하고 싸우지 마라. 제일 바보가 논쟁하는 거예요. 논쟁하지 말고 져주세요. 일단은 싸우는 게 제일 바보다. 논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제일 바보다.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져주세요. 그래서 지고 이기는 법 따라할게요. 지고 이기는 법. 네트워크 마케팅의 리더가 되는 거는 지고 이기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파트너한테도 이기지 마세요. 파트너하고 싸워가지고요, 잘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빈정상에서 떠나요. 져주세요. 네? 속상해도 아직 철이 없어서 그냥 아직 어려서 아직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웃고 그냥 넘어가세요. 네. 그죠? 네. 애가 나와가지고 똥 쌌다고 후드를 패면 어떨까요? 그게 사랑입니까? 새로 파트너 생긴 사람이요, 헛소리 하는 게 똥 싸는 일이에요. 딴 게 없어요. 헛소리 하는 게 똥 싸는 얘기라니까. 저는 미팅에 안 나와도 성공합니다. 그게 똥 싸는 일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막 그냥 똥 닦아주세요. 아, 너 그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근데 어떻게 논쟁하지 말고 왜 미팅에 참여하는지 차근차근히 권유하세요. 선택은 본인이 하게 하세요. 그리고 호일러 법칙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스폰서가 A입니다. 설명자예요. 소개자는 브릿지입니다. 따라할게요. 브릿지는 다리입니다. 연결해 주는지 여러분이 설명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초대하는 사람이 C예요. 그래서 ABC 법칙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B가 설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B는 설명자를 프로모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은 어떻게? 프로모션하는 일이지 설명하는 일이 아니에요. 근데 스폰서 불러다 놓고 본인이 설명하시는 분 있어요. 스폰서가 조금 설명을 못한다고 껴들어가지고 막 설명해요. 그게 제일 바보 같은 짓이다. B는 충분하게 어떻게? A에 대한 프로모션만 하고 빠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A가 어떻게요? 설명하는 이 관계, 이것이 호일러 법칙입니다. 그 하버드의 호일러라는 교수가 가장 설득력 있는 관계를 찾다 보니까 호일러 법칙을 찾아낸 거예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더라 이게. 내가 아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신용도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왜곡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관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3자의 전문가가 설명하도록 나는 초대하고 옆에 비껴주는 일, 브릿지 역할만 하는 일, 그것을 하는 것을 호일러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B죠. 그러니까 C에 대해서 A에 대한 프로모션, 미팅 전에 A에게 C에 대한 아까 정보, 내 고객은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그 A를 소개를 할 때 정중하게 소개하고 자리 배치도 잘 하셔야 돼요. 창가를 보는 쪽에다 앉혀 놓으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창가가 지나다니는 거 안 보이게끔 하는데 앉혀놔야 돼요. 산만해지니까 그런 것도 좀 잘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꺼놓는 게 중요해요. 이거 설명하는데 옆에서 계속 카톡을 하고 있어요. 이 초대자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본인도 A가 어떻게 설명하는지, 또 C가 어떻게 지금 잘 듣고 있는지를 눈을 마주치면서 얼굴 표정 바뀌는 거, 눈빛 바뀌는 걸 관찰하셔야 돼요. 어떤 얘기에 눈빛이 돌아가는가? 이런 걸 보셔야 돼요. 그걸 잘 관찰하셔서 하는데, 중간에 조금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아닌 얘기를 하면 중간에 또 껴들어요. 절대 껴들지 마세요. A에게 맡기는 겁니다. 스폰서한테 맡기는 겁니다.
스폰서가 틀린 얘기 하더라도 그거 틀렸어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내 고객은요, 그 얘기가 틀리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껴들어서 그거 틀린 얘기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C한테 신뢰도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C는요, 틀렸는지 안 틀렸는지 몰라요. B급 인정을 하는데 이게 누가 했는지 이런 거 잘 몰라요. 근데 B급 인정 그거 아니라니까? 옆에서 껴들어요. 껴들지 말라. A의 설명에 같이 박수 치는 거예요. 맞아. 그랬구나. 야, 나도 몰랐던 사실이네. 이런 식으로, 야, 그렇게 맞장구 쳐주는 거 하면서 경청하시는 거. 그 다음에 C에게는 자료를 좀 마련해서 주셔야 돼요. 우리 스폰서가 설명하는, A가 설명하는 내용에 참고할 만한 그런 우리 브로셔나 제품의 어떤 그 설명하는 어떤 카탈로그나 이런 걸 갖다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스폰서는요, 그 정보에 대한 어떤 것들을, 이 C에 대한 것들을 잘 받아가지고요, 이 C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한 맞춤형으로 좀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강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강의는 간단하게, 그 다음에 Q&A를 통해서 풀어서 하시는 게 이 1대1, 이 미팅에서 중요한 기법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1대1 미팅에서 사업 설명 우리 정식 그 캠퍼스에 하듯이 1시간씩 1시간 반씩 하는 것은 아주 쥐약입니다. 간단하게 마케팅하지 말고 컨셉팅해서 서로 교감을 가진 다음에 상대방이 갖고 있는 좀 이렇게 그 다단계에 대한 그런 어떤 오해와 이런 편견을 풀어주는 쪽으로 하시는 게 답이다. Q&A 쪽으로 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요, 이제 설명이 끝날 때까지요, 제일 중요한 거, 구걸하지 마세요. 뭐뭐 해주세요. 그리고 고맙다라는 말 하지 마세요. B는요, 야, 네가 이렇게 잘 들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누가 고마워해야 돼요? 아니, 누가 고마워해야 돼요? C가 고맙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돼. C가, 야, 명희야, 정말 고맙다. 그러니까 B는요, 초대한 사람은 고맙다라는 얘기를 하지 마요. 야, 너 축하한다. 네 알아먹어서. 내가 너를 도와서 성공시켜 줄게. 이런 얘기들 하는 거예요. 고맙다라는 말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기껏 따위게 했더니 고맙대요. 왜 고마워야 돼요? 우리는 상대방한테 성공할 수 있는 정보를 줬잖아요. 성공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어도 그 사람이 몸 약할 때 몸을 갖다 좋게 해주는 정보를 줬잖아요. CK를 전달해 줬잖아요. 이뻐지는 걸 줬잖아요. 누가 고마워해야 돼요? 주름진 얼굴에 주름 펴주는 정보를 줬잖아요. 그럼 누가 고마워해야 될까요? C가 고마워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절을 갖다가 즐기면 성공의 지름길이고요. 거절을 피하고 거절을 두려워하면 실패로 가는 지름길, 아니 뒤질랜드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따라할게요. 실패를 두려워하거나 실패를 피하면 두려움에 쩔어서, 거절에 쩔어서 두려워지면 실패로 가는 지름길로, 뒤질랜드로 가는 지름길로 간다. 이제부터는 실패, 두려움 이런 단어를 어떻게 해요? 사전에서 없애라. 나는 희망을 전달하고 경제복음을 주고 그들의 삶에 어떻게 터닝 포인트를 주고 인생에 구원을 주는 그런 위대한 정보를 주는 거다. 너가 가문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주는 거다. 그렇게 단단하게 마음을 먹으면요, 거절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거절을 하는 사람이 돼요. 얘기를 다 설명했더니 못 알아들어. 네가 아직 사회 돌아가는 거 아직 이해를 못했구나. 그럼 두세 번 더 듣자. 넌 아직 좀 준비가 덜 돼 있지만 두세 번 더 들으면 좀 이해할 거야. 한두 번 더 듣자. 그래서 호기심과 흥미를 유발해서 다음에 미팅으로 안내하는 겁니다. 따라할게요. 미팅 후 미팅으로 안내한다. 미팅 후 미팅. 미팅을 끝난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미팅 약속을 또 잡는 거예요.
미팅이 끝나고 나면 바로 미팅을 약속을 또 잡는 거예요. 팔로우를 같이 하는 거예요. 미팅이 끝나면 바로 미팅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미팅에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또 있다. 요번 다음에 미팅에는 요번에 너 오늘 만난 분이 그 다이아몬드잖아. 월 1억 사장님인데 요번에 토요일 날 만날 분은 월 1억 버시는 박민수 사장님이 오셔. 월 1억 버는 분 직접 만나고 싶지 않니? 이런 호기심을 유발해야 돼요. 미팅을. 그래서 당당하지만 교만하지는 않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 이게 참 어려워요. 당당하지만 교만하지 않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진정성이 유지돼야 돼요. 열정이 넘쳐지지만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또 예의도 발라야 돼요. 매너를 갖춰야 돼요. 신사숙녀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상대방 초대한 사람들을 인격으로 완전히 예우를 하셔야 돼요. 멋진 분, 적어도 사업은 안 하더라도 멋진 분을 소개해줘서 참 명희야 고맙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제가 그렇게 행동했습니까? 했으면 동그라미. 그렇게 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래야 다음에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고객이 당연히 올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오진 않아요. 내가 기다리며 법칙. 하고 안 하고는 지 맘인데 당연히 오진 않지만 계속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 대사장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관심 없던 사람이 한두 개 제품을 쓰다가 또 어떻게 정기구매까지 안내를 해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소비자들은 정기구매까지 안내하는 일, 그리고 사업자들은 미팅으로 안내하는 일, 미팅 후 미팅으로 반복하는 일, 이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로 초대는 사실은 초보자 초기 3개월 동안에 제일 많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그리고 지금은 강의실로 초대하는 것들이 좀 많지 않지만 이렇게 강의실로 초대할 때는 아까 여러 명의 강사를 여러분이 프로필을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강사 프로모션 하는 거, 그 다음에 반드시 같이 동석하는 거예요. 애터미 할 때 최악의 스폰서를 저는 만났습니다. 저를 리크루팅한 사람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미팅에 나를 초대해 놓고 자기는 안 왔어요. 골 때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요. 한 7번을. 그래서 제가 사업을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아니, 나를 앉혀놓고 도망가. 바쁘다고. 최악의 스폰서입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반드시 미팅에 동석하셔야 됩니다. 동석하고요. 같이 메모지 끊어서 같이 기록하는 거예요. 나도 배우고 있어. 그리고 옆에 자료를 줘서 같이 메모해봐. 기왕이면 듣는 거 메모하게끔 하세요. 우리 머리 안 좋아요. 듣고 나서 24시간 지나면 90% 다 까먹어요. 적는 자만이 생존해요. 적자 생존이에요. 그리고 기왕이면 앞자리에 앉게끔 하셔야 돼요. 핸드폰 다 끄고요. 근데 또 모셔놓고 또 옆에서 졸고 앉아 있어요. 뭐 조는 건 나요. 카톡 하는 게 제일 나빠. 카톡 하는 게 아주 그냥 그거 그냥 확 그냥 뽀개버리고 싶어. 그냥 아주 그냥 강의하다 보면 초대해놓고 옆에서 계속 뭐가 바쁜지 계속 카톡 앉아 있어. 옆에 있는 사람이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초대 받은 사람이 강의 도중에 질문 잡담 금지입니다. 자, 테이블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호일러 법칙에 따라서 행동한다. 자석 배치 잘해야 된다. 적극적인 분위기 유도한다. 외적 자수 갖춘다. 끝까지 당당한 자세를 잃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가 전문 용어로 파스처라고 해요. 따라해요. 파스처. 파스처. 우리가 당당한 자세라고 그래 이걸. 구걸하는 자세가 아니라 당당한. 너 안 해도 돼. 너 안 해도 되고 너가 한다면 우리가 너 성공시켜줄게. 저는 아예 이렇게 얘기해요. 면담한다고 그래. 면담. 오늘도 제가 면담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면담했던 사람 중에 100점짜리가 나와서 100점짜리. 처음으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상 22년 만에 오늘 면담한 사람이 100점. 면접으로는 100점. 자기 이력서를 가져왔어. 이력서에다가 자기가 애터미 하면서 문제점,
중국 사업 비즈니스 하면서 자기가 했던 이력, 그 다음에 직급을 알아보면서 장점, 그리고 앞으로 자기가 해야 될 각오, 이런 걸 갖다가 10페이지를 프린팅 해가지고 서류 가져와가지고 면접했어요. 나도 처음 봐. 자기 보고서를 가지고 와서 면접 본 사람은 처음이야, 처음. 당당 10페이지. 예? 그러니까 자기 속에서 이걸 가져온 거예요, 완전히. 예? 면접하는 마음으로. 자, 사업 설명은요, 이게 이 캠퍼스에서 하는 리더들의 사업 설명을 여러분들이 초보자가 다 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1분 스피치, 지난번에 우리 김태 사장님이 5분 스피치죠. 적당히 1분 스피치에서 5분 스피치 정도를 잘 준비해서 왜 자기가 이 사업을 받아들이게 되었는지에 대한 요 두 번째 시대 상황과 현실 점검에 맞춰서 5분 정도를 이렇게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회사 설명은요,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 1대1로 할 때는요, 그 사람은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단계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1도 없어요. 그런데 이 회사의 컨셉, 서정훈 대표의 협동조합 개념에 글로벌 협동조합 개념의 그 부분, 우리는 협동조합 글로벌로 모으는 공동구매 직구한다는 이 컨셉팅에 대한 정도를 하시고요. 제품도 자기가 체험했던 핵심적, 나 이 제품에 반해서 해가지고 하고요. 보상 플랜 같은 경우도 저는 보상 플랜을 처음 만난 사람한테는 원하지 않는 사람은 얘기 하지 않습니다. 사업 설명하고 회사 설명하고 제품 설명에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공동구매에서 가입비 없이 일반 다단계와 같이 가입비나 이런 부분 없이 그냥 쿠팡처럼 가입해가지고 플랫폼에 좋은 제품 싸게 사고 이렇게 하는 그것을 갖다가 권해드리고 회원 가입시킨 다음에 어떻게 해요? 혹시 돈 버는 부분도 관심 있으세요? 라고 물었을 때 관심 있으면 제가 설명하고요. 관심 없으면 그 자리에서 그러면 오늘은 요 정도에서 우리 친구가 사업을 했으니까 소비자가 돼주시고요. 사업에 관심 있을 때 제가 다음에 또 한 번 더 오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런 제품에 대한 어떤 부분, 또 본인이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뭐예요? 다이어트에 관심 있으세요? 아니면 피부에 미용에 관심 있으세요? 건강에 관심 있으세요? 요새 코로나 사태니까 면역에 관심 있어요? 그러면 그런 관심사에 대한, 제품에 대한 쇼도 프로덕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쇼도 플랜은요,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쇼도 프로덕트. 그러니까 첫 번째 만났으면 사업 설명에 완전히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요, 쇼도 프로덕트를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쇼도 프로덕트를 이해하고 이미 사업을 갖다가 해봤던 사람은 쇼도 플랜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쇼도 마케팅 플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쇼도 플랜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케팅 보상 플랜, 쇼도 플랜.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쇼도 프로모션이에요. 우리 그룹 팀은 뭐고 우리 스폰서는 뭐고 하는 쇼도 프로모션을 하셔야 돼요. 4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이 STP 쇼도 플랜의 P자에는 프로덕트 플랜, 그죠? 마케팅 플랜, 그 다음에 프로모션까지 4가지가 있는데 사람에 따라서 단계별로 저는 나눠서 합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풀로예요. 풀로 할 때는요, 어떤 경우에 애터미 8년 하셨던 송철희 사장님 같은 게 오셨을 때 어떻게 해요? 4시간을 했어요. 그래서 8년 동안 했던 모든 궁금증을 다 풀어드렸어요. 그랬더니 8년 했던 거 딱 집어치고요. 바로 그 다음날, 그날서부터 바로 시작하셨어요. 근데 한 번도 이런 다단계 안 해봤던 사람들은 그걸 부담스러워요. 그런 분은 쇼더 프로덕트 정도에서 첫 번째 만남에서는 그 정도로 끝내는 게 더 좋다. 요건 선택하세요. 그러니까 요것도 쇼도 회사와 프로덕트까지 아니면 플랜까지 하시는 거는 여러분의 상대방이 가서 하셔라. 그리고 쇼도 비전, 프로모션이죠. 미래에 대한. 그리고 마무리. 통상적으로 저는 1대1 할 때는요, 30분 정도에 일단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Q&A예요.
궁금증 물어보시고 하시는 분은 하세요. 그래야 그분들이 그 불편해하지 않으세요. 자기가 궁금한 거 물어가면서 얘기하다 보면요, 그게 1시간이 가고 또 1시간 반 정도 가요. 그럼 적당한 시기에 딱 끝내는 거,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한다, 열정을 가지고. 이 한 명이 뒤에 250명의 그 명단을 갖고 있다는 생각으로 250명 앞에서 브리핑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 한 사람을 보고, 설사 어떤 분은요, 요번에 제주도 가서도 그래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제가 한 10분 정도만 설명하고 안 하려고 했던 분이 계세요. 제가 이름은 지금 공개 안 하지만 우리 김명희 사장님이 누군지 알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했는데 눈빛이 바뀌어. 첫인상은 그랬는데 그래서 쭉 얘기하고 보니까 이분이 누군가를 소개를 괜찮은 사람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고 말하는데 그 다음날 진짜 대단한 분을 소개했어요. 집이 15억짜리 집에 살면서 전원주택에서 중국의 아주 성공한 사업가가 결혼한 여자를 소개시켜 준 거예요. 중국에서 사는 분을. 대박이라니까요. 그런 사람을 소개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완전히 그 쾌거예요. 반드시 팔로우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당당함을 잃지 마라. 열정적인 자세를 끝까지 유지하라. 목소리는 약간 높은 톤으로, 흥분한 톤으로 얘기해도 좋다. 그런데 너무 악쓰지 마라. 그리고 톤을 좀 조정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가 지금 톤을 또 낮추죠. 좀 낮추면 또 경청하려고 이렇게 다가와요. 그래서 밀당을 해야 돼요. 높고 낮음을 밀당을 하면서 리듬을 타야 돼요. 그리고 사업 설명을 잘하는 비법은요, 프랙티스, 반복 연습. 저는 제 강아지를 놓고라도 설명합니다. 제 와이프를 놓고도 설명합니다. 연습 상대로. 남편한테 나 이거 숙제니까 내가 하는 거 어떻게 되는가 해서 10번, 20번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녹화를 하세요. 내가 하는 거를 한 5분, 10분 이거 설명하는 걸 녹화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3개월 정도, 100번 정도 하면요, 내게 돼요. 저보고 그래요. 왜 이렇게 사업 설명 잘 하십니까? 저는요, 22년 동안 지금 제가 생각해도 5,000번은 했어요. 사업 설명 5,000번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해요. 아니, 잠자다가도 꿈속에서도 사업 설명해요.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땐 김태희 사장도 꿈속에서도 아마 할 거야. 아니, 자다가 졸다가도 하라고 하면 바로 할 거야. 그게 무의식적 유능자예요. 여러분들이 무의식적 유능자가 되려면 적어도 1000번을 사업 설명해야 됩니다. 적어도 10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처음부터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는다. 행복해하는 이 미소, 미소를 전달하라. 내용보다도요, 뭔가 활기차고 뭔가 잘 되고 있다라는 이 보이지 않는 미소를 전달하는 선물. 웃어라. 그냥. 그러면 그분이 왠지 기분 좋아져요. 내용은 떠나서 어떻게 해요? 야, 오늘 참 좋은 분 만나서 좋은 내용 많이 들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이제 시간 관계상 뒷부분 후속 조치 상담 반복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 부분과 이제 3기를 같이 해서 3덕을 같이 해나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달을 잘 하려면, 초대를 잘 하려면 먼저 스텝을 밟아야 된다. 10 베이직스. 아까 우리 김태희 사장님이 얘기한 거 그대로만 하세요. 그러다 보면 초대하는 방법 익히고 스폰서 준비된 사람이 호일러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팀워크로 여러분들 사업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폰서가 하는 거를 직접 보고 듣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어떻게 해요? 내 거로 만드는 순간 여러분들은 스스로 성장하는 바로 핵심 코어 리더가 되실 겁니다. 네트워크에 자발적으로 스스로 성장하는 리더가 되실 겁니다. 모두 성공하시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